3편 사라진 혼례의 신부, 제한장, 기묘한 혼례. 세종 24년 여름, 한양 외곽의 양반가는 축제 분위기였다. 큰 혼례를 앞두고 지방 곳곳에 연등이 걸렸고 마당에는 붉은 비단으로 초래청혼례를 치르는 임시 공간이 차려졌다. 이슬은 관아의 기록 관리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우연히 이 양반가의 초대를 받았다. 신랑의 아버지인 윤성달이 집현전의 학자들을 초대했고 이슬도 궁녀 신분으로 자리를 함께하게 된 것이었다. 칠인궁녀, 이리 오시게. 윤성달은 60대 중반의 위험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한성부 좌윤을 지낸 고위 관료였고 조정에서도 영향력이 컸다. 오늘은 우리 아들 윤석의 혼례일세. 함께 자리해 주니 영광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대감. 이슬은 공손히 인사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초래청은 화려했다. 붉은 비단으로 꾸민 혼례상 위에는 청웅 보자기와 백설기, 대추, 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신랑 윤석은 사모관대를 입고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20대 초반으로 수려한 외모였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장영실, 조선의 혼례는 어떤가요? 이슬은 작은 목소리로 요정에게 속삭였다. 장영실은 그녀의 귓가에서 설명했다. 조선의 혼례는 주자가례를 따릅니다. 신부는 족두리와 화롯을 입고 신랑은 사모관대를 입죠. 가마를 타고 신랑 집으로 와서 초래청에서 교배를 서로 절하는 의식을 올립니다. 복잡하네요. 그만큼 중요한 의식이니까요. 두 집안의 체면이 걸린 일입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악공들의 피리 소리가 들렸다. 신부의 가마가 도착한 것이다. 사람들이 일제히 밖으로 나갔다. 이슬도 따라 나갔다. 가마는 화려했다. 붉은 비단과 금실로 장식되었고 4명의 가마꾼이 어깨에 메고 있었다. 가마 주변으로 시녀들이 따라왔고 기생들이 검은고와 가야금을 연주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신부가 나오신다. 누군가 외쳤다. 가마의 문이 열리는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가마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윤성달이 소리쳤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가마꾼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신부님이 사라지셨습니다. 시녀 하나가 비명을 질렀다. 혼란이 일었다. 이슬은 재빨리 가마로 다가갔다. 가마 안을 들여다보니 신부의 화롯과 족두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하지만 신부는 없었다. 장영실, 이건 밀실 트릭입니다. 가마는 밀폐되어 있었고 외부에서 손댈 수 없었죠. 그런데 신부가 사라졌다. 이슬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완벽한 미스터리였다. 제두장, 봉인된 가마. 윤성달은 즉시 사람들을 통제하고 이슬에게 조사를 의뢰했다. 신궁녀, 경이 이전에 자경부와 서책 사건을 해결했다는 소문을 들었소. 부디 이 사건도 해결해 주시오. 이슬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먼저 가마를 자세히 살폈다. 가마는 정교한 목재 구조로 내면이 비단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문은 앞쪽에 하나뿐이었고 그 문도 밖에서 고리로 잠겨 있었다. 가마를 맨 사람들은 누구죠? 저희들입니다. 4명의 가마꾼이 앞으로 나왔다. 모두 3040대의 건장한 하인들이었다. 가마를 메고 올 때 중간에 멈춘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신부 댁에서 이곳까지 쉬지 않고 왔습니다. 가마가 흔들리거나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무게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이슬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무게가 평소와 같았다. 그럼 신부는 처음부터 가마에 없었던 걸까? 신부님이 가마에 타는 것을 본 사람은? 시녀 하나가 손을 들었다. 저입니다. 제가 신부님을 모시고 가마에 태웠습니다. 이름이 뭐죠? 춘향이라 합니다. 춘향은 20대 초반의 조용한 인상의 여인이었다. 이슬은 그녀를 자세히 관찰했다. 신부님이 가마에 타기 전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춘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신부님께서 조금 지쳐 보이셨습니다. 지쳐 보였다? 예. 혼례 전날부터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례주를 조금 권했습니다. 혼례주? 예. 신부님의 긴장을 풀어드리려고. 이슬은 귀를 쫑긋 세웠다. 혼례주. 그리고 지쳐 보였다. 그 혼례주는 어디서 구했죠? 집에서 준비한 것입니다. 이슬은 가마 안을 다시 살폈다.
그리고 바닥에서 작은 은가락지 하나를 발견했다. 이건 신부님의 가락지입니다. 춘향이 놀라며 말했다. 이슬은 가락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안쪽에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정화, 정화, 신부의 이름인가요? 춘향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신부님의 이름은 이정화입니다. 이슬은 가락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춘향의 옷자락을 보았다. 치마 끝에 흙이 묻어 있었다. 춘향, 당신 옷에 흙이 묻어 있네요. 춘향은 당황하며 치마를 털었다. 아, 이건 아침에 정원을 지나오다가 묻은 것입니다. 정원. 예, 신부 댁의 뒷정원입니다. 이슬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정원의 흙이라면 보통 마른 흙일 텐데 춘향의 옷에 묻은 흙은 축축했다. 장영실, 이 흙 좀 봐요. 요정 장영실이 다가와 흙을 살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건 단순한 정원 흙이 아닙니다. 그럼 무덤의 흙 같습니다. 오래되고 습기가 많은. 이슬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무덤의 흙. 이슬은 신부 댁으로 갔다. 신부의 아버지 이봉수는 50대의 초라한 인상의 남자였다. 그는 양반이었지만 가난해 보였다. 신부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이봉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정화는 좋은 아이입니다. 착하고 조용한. 하지만 이봉수는 입을 다물었다. 이슬은 부드럽게 다그쳤다. 이 대감, 숨기시면 안 됩니다. 사건을 해결하려면 진실을 알아야 해요. 이봉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정화는 제 첩의 딸입니다. 첩의 딸. 예, 본처에게서는 아들만 있었고 정화는 첩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슬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선시대의 첩의 자식, 즉 서얼은 신분이 낮았다. 양반가와의 혼인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윤대감 댁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아닙니다. 저는 숨겼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혼인이 성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정화는 억지로 혼인을 한 건가요? 이봉수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정화는 다른 삶을 원했습니다. 혼인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요했습니다. 집안의 체면을 위해. 이슬은 가슴이 아팠다. 정화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혼인에 끌려온 것이다. 정화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무엇이었나요? 이봉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저는 이 혼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슬은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제3장, 붉은 비밀. 이슬은 신부 댁의 뒷정원으로 갔다. 정원은 한적했고 연못과 정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너머에 무덤이 있었다. 장영실, 저기 무덤이 있어요. 네, 춘향의 옷에 묻은 흙이 저곳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슬은 무덤에 다가갔다.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씨 부인지묘. 이씨 부인. 정화의 어머니인가요? 이슬은 이봉수에게 물었다. 이봉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정화의 어머니, 제 첩입니다.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화는 어머니와 가까웠나요? 매우 가까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정화는 매일 이곳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이슬은 무덤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무덤 뒤편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작은 천 조각. 이슬은 천 조각을 집어들었다. 붉은 비단이었다. 화롯의 천과 같은 재질이었다. 이건 정화의 옷이에요. 맞습니다. 하지만 왜 여기에? 이슬은 다시 무덤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춘향을 떠올렸다. 장영실, 춘향은 왜 무덤에 갔을까요? 그게 의문입니다. 혼례 당일 아침에 무덤에 갈 이유가 없죠. 이슬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다. 혹시 정화가 도망친 건 아닐까요? 도망쳤다? 네, 정화는 혼인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마에 타기 전 몰래 도망친 거예요. 그리고 춘향이 도와준 거죠. 하지만 가마꾼들은 정화가 가마에 탔다고 했습니다. 그게 함정이에요. 춘향이 거짓말을 한 거죠. 이슬은 다시 윤대감 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춘향을 불렀다. 춘향, 솔직히 말하세요. 정화는 가마에 타지 않았죠? 춘향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 아닙니다.
신부님은 분명 거짓말 마세요. 정화는 도망쳤어요. 그리고 당신이 도와준 거죠. 춘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주변이 술렁였다. 윤성달이 소리쳤다. 뭐라고? 신부가 도망쳤다고. 춘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신부님께서 저에게 간청하셨습니다. 혼인을 할 수 없다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도와준 거냐? 예. 저는 신부님을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마에는 화롯과 족두리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럼 가마꾼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가마 문을 닫았고 그들은 그냥 가마를 메고 왔을 뿐입니다. 이슬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뭔가 아직 풀리지 않는 퍼즐이 있었다. 장영실, 뭔가 이상해요. 뭐가요? 춘향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화는 자유롭게 도망친 거예요. 하지만 혼례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는 것, 춘향의 옷에 무덤 흙이 묻어 있던 것, 이건 단순한 도주가 아니에요. 이슬은 춘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춘향, 혼례주에 무엇을 섞었나요? 춘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몽석입니다. 몽석, 수면제입니다. 신부님의 긴장을 풀어드리려고. 거짓말이에요. 당신은 정화를 재우려고 했던 거죠. 춘향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제내장, 반전의 행방. 이슬은 모든 단서를 종합했다. 혼례주에 섞인 몽석, 무덤의 흙, 그리고 춘향의 거짓말. 장영실, 이제 알겠어요. 뭐요? 정화는 도망친 게 아니에요. 납치당한 거예요. 납치? 네. 춘향이 정화에게 몽석을 먹여 잠재웠고 가마에 태웠어요. 하지만 가마가 윤대감 댁에 도착하기 전 누군가 정화를 빼돌린 거죠. 하지만 가마꾼들은 중간에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함정이에요. 가마꾼 중 한 명이 공범이었던 거죠. 이슬은 가마꾼들을 다시 불렀다. 그리고 한 명씩 신문했다. 당신들 중 누가 가마를 멈췄죠? 가마꾼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한 명이 천천히 손을 들었다. 저입니다. 그는 40대의 건장한 남자였다. 이름은 박쇠였다. 왜 그랬죠? 박쇠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돈 때문입니다. 돈. 예. 누군가 저에게 많은 돈을 주며 가마를 잠깐 멈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뒷길로 빠지라고. 그 사람이 누구죠? 박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윤대감의 청지기입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윤성달의 청지기. 그럼 이 모든 것은 윤대감 댁에서 꾸민 일이란 말인가? 이슬은 윤성달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윤대감, 설명해 주시죠. 윤성달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냐? 당신이 정화를 없앤 거죠. 왜죠? 왜 신부를 없앤 겁니까? 윤성달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알고 있었소. 뭐요? 정화가 첩의 자식이라는 것, 서얼이라는 것. 이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럼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건가요? 그렇소. 혼인 직전에 알게 되었소. 그리고 깨달았소. 이 혼인은 우리 가문의 치욕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정화를 없앤 거군요. 맞소. 혼인을 파기하면 체면이 깎이고 그렇다고 서얼과 혼인을 하면 가문의 명예가 더럽혀지요. 그래서 차라리 신부가 사라지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소. 이슬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럼 정화는 어디 있습니까? 윤성달은 고개를 돌렸다. 모르오. 청지기에게 맡겼소. 아마 멀리 보냈을 것이오. 이슬은 주먹을 쥐었다. 정화는 어디에 있을까? 살아있을까?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모두가 돌아보았다. 신랑 윤석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윤석아, 저는 정화를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서울이든 아니든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윤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이슬은 가슴이 아팠다. 이것은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었다. 신분, 체면, 권력이 얽힌 비극이었다. 사건은 관아에 보고되었고 윤성달은 체포되었다. 청지기도 붙잡혔고 정화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틀 후
정화는 한강 하류의 작은 마을에서 발견되었다. 다행히 살아 있었다. 성직이가 그녀를 죽이지는 않고 멀리 보낸 것이었다. 정화는 궁궐로 보호되었고 윤석은 그녀를 만나러 갔다. 두 사람은 울며 서로를 껴안았다. 이슬은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해피엔딩인가요? 장영실이 물었다. 이슬은 씁쓸하게 웃었다. 해피엔딩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상처가 남았어요. 바로 그때 눈앞에 글씨가 떠올랐다. 3편 클리어.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빛이 이슬을 감쌌다. 2050년 미스테리 게임방. 이슬은 캡슐에서 나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번 사건은 유독 마음에 남았다. 검은 정장 남자가 다가왔다. 3편도 클리어하셨군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뭔가요? 남자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다음 편은 더욱 무거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았다. 이슬의 가족 사진이었다. 남편의 얼굴에 붉은 표시가 더욱 선명해져 있었다. 혼례보다 더 무거운 것.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이슬은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3편 완.